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다운 엄마 MZ세대맘 황보랭이입니다. 얼마 전 첫가 영유아 검사 기간이라서 영유아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둘째 진료 후 진료실 나왔고 같이 간 신랑이 첫째 영유아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오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첫째 몸무게가 100명 중 가장 큰 아이가 100이라면 15라고 대학병원 성장센터를 권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첫째, 둘째가 1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몸무게가 1k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어딜 가면 쌍둥이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영유아 검사가 저의 육아 성적표 마냥 하루 종일 신랑과 저는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앞으로 우유도 좀 더 챙겨 먹이고 일찍 좀 재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씩씩하고 인사도 잘하고 동생도 친구들도 잘 챙기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림도 만들기도 잘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신랑에게 애들을 맡기고 외출을 했는데 첫째가 창밖에 비가 오니 우산 안 가져간 엄마를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동 그 자체. 그냥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이 평균이라는 성적표에 비교되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반에서 제일 작았다가도 나중에 크는 아이도 있으니 잘 챙기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저런 기준으로 비교하고 또 해나갈 일이 많을 텐데 부모로서 조급함을 좀 버리고 또 잘 키울 수 있도록 저 역시 다짐하고 성장해 봅니다. 최근에 제가 자격증 하나를 땄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부끄럽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SNS 마케팅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이제 교육 시간을 어느 정도 채우고 간단한 시험을 보면 취득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싸이월드 이후엔 그 뒤 특별히 SNS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출산을 하면서 거의 자의반 타의반 혼자가 되면서 시작한 이 SNS는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도 했고 잘 모르는 육아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사진을 좀 올리고 소통 수단으로 사용했었고 지인들 소식도 사실 궁금하고 지인들에게 아기가 크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SNS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SNS 인스타로 부업이란 걸 알게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제 그 부업은 얼마 하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배우고 얻는 게 있고 그러면서 관심도 생기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관련된 책과 영상을 보다 보니 더 배우고 궁금해져 이렇게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당장 제가 이 자격증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블로그, 인스타 또는 유튜브를 하시나요? 하시나요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자로서 콘텐츠를 보다에 하는 것과 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로서의 하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족하지만 생산자의 입장으로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관종인가? 너무 나대나? 이렇게 영상을, 내 생각을, 글을 아기 영상들을 올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현타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거나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러던 중 이 SNS 마케팅 전문가 1급 자격증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소통수단, 사진을 공유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10년의 세월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커뮤니티의 산업까지 소셜미디어가 영향을 주고 있고, 정보 전달이 예전에는 사실 정통 미디어, 신문이나 TV였다면 SNS로 더 쉽고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제가 하는 모든 이 소셜미디어 활동들이 프로필이나 이력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집에 애들 키우는 이 기간 동안 폭풍같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주제가 여러 개를 사실 시도했었는데 계속 해 나간 게 없었어요. 그러다 저는 이제 알바를 김밥집, 공장일, 그리고 지금 콜센터 알바 등 제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다닌 게 아니고 진짜 일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다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영상에 공감해 주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엄마로서의 삶이 이력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다른 분들처럼 무언가를 알려드리거나 육아나 살림 꿀팁이 아니면 사업이나 어떤 걸로든 성공한 노하우를 못 전달해 드리지만, 이 세상을,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이 삶과 일과 육아, 그리고 나로서의 이 혼돈의 시기에 균형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담고 남기는 것조차로 또 어떤 분들,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몇 가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 나가는 모습들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 들었고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하고픈 일을 찾는 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성장해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꾸준히 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요. 물론 그 어느 때보다 이 저출산 시대에 저의 육아 동지님들, MZ 세대맘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변화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이 요즘 어찌나 와닿던지. 그 영유아 검사 이후 기존에 사실 여러 사정으로 거실에서 아이들과 잤어요. TV 보면서 이불 깔아놓는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근데 엊그저께부터 이제 아기들을 일찍 재우기 위해 환경을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아기들도 조금 크고 해서 다시 암막 커튼이 있는 안방으로, 처음에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구 배치하면서도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동안 이게 최선의 가구 배치라고 지내왔기 때문이죠. 근데 며칠 고민 끝에 가구를 바꿨는데 위치를 마치 이사 온 집 같고 어찌나 어색하던지 하루 이틀 지내보고 다시 바꿔야겠다 생각했는데, 바꾸고 며칠이 지나 아기들이 1시간씩 일찍 자더라고요. 늘 아기들이 일찍 자길 바랬는데 변화는 제가 해왔었던 거였던 거죠. 변화는 어렵지만 실행하면 변화된다 깨닫는 요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